빨간 불 아니야? 뭐야? 빨간 불 아니야? 뭐야? 요즘 여러분들 음주 후에 대리운전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뭐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죠. 술을 드시고서 운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사고 유발로 사람이 인명피해까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뭐 가수 김호중이라든지 아니 그 사건이 대리운전만 불렀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자기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운전 조이앤 드라이브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조이앤드라이브가 대한민국 넘버원 대리운전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음주 후에 대리운전 꼭 부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구 대리운전 넘버원 대리운전 조이앤 드라이브를 여러분 이 핸드폰에 설치를 하셔서 꼭 음주 후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새로운 주제를 여러분께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레이시아가 말입니다. 현재 이 러시아의 이 SU-57 이 하이급이죠.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것과 KF-21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이 말레이시아가 도입할 전투기를 무엇을 골라야 하나 이걸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하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하시죠. 우리께 되는 거지 뭐 SU-57은 오히려 들러리죠. 들러리가 SU-57인가요? 네. 그렇게 됐네요. 네, 하여튼 뭐 그 전후 사정을 좀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 MRCA 다목적 전투기 사업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 사업을 지금 오피셜로 기사 전문에 말레이시아에서 떴어요. 그리고 근데 이 MRCA 말레이시아 공군의 MRCA 사업은 네.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조금 좀 뭐 몇 년이 됐어요. 흘러나온 게.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그 모든 사업을 이제 잠정 중단을 했죠. 전반적으로 환경과 분위기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우리 FA-50M을 또 선정을 이제 발표를 했고. 네네. 근데 이제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카이의 FA-50 수출형 M형은 네네. 말 그대로 그 공격기 사업이에요. 다시 그렇죠. 이제 재정의를 공격기 사업이죠. 예, 재정의를 하면은 이제 와서 재정의를 하면은 공격기 사업인데 말레이시아 공군에는 역시나 인도네시아를 의식해가지고 그 90년대 초죠.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연구에서 제시했던 호크 200 단자 경 전투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똑같은 거를. 예, 그랬다가 또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에 T-50을 도입했죠. 그래서 그 중간에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좀 잠자코 있었죠. 지켜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FA-50M 사업은 순수하게 그 나라의 공격기를 대체하는 사업. 인도네시아도 의식하고 갈아치우고 공격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전투기가 또 있습니다. FA-18 호넷. 4가지 호넷이 8대가 있어요. 복제형이. 말레이시아가. 그리고 또 미그 29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용하다가 이제 뭐 창고에다 처박았어요. 운영 유지가 너무 어렵다. 엔진도 뭐 말썽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그 29N이라는 거는 그냥 보관하고 있지 사용하는 전투기는 아닙니다. 현재로서. 예. 그다음에 이제 SU-30이 있죠. SU-30.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작은 나라에서 뭐 전투기 종류가 뭐 한 4종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전투기를 이제 들여다본 거죠. 대체 사업을. 일단은 경 공격기 사업은 대한민국의 FA-50으로 종교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준 거죠. 야, 가져오세요. 돈 줄게요. 뭐 이렇게 되고 또 상태 봐서 더 살게요. 옵션까지 걸어놓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 됐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 전투기 사업을 다시 한번 이 열을 잘 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게 다목적 전투기라는 거죠. 거기 이제 기종들이 8대 F-18D 호넷, 레가시 호넷이 있고 또 이제 SU-30도 이제 길게 봐서는 대체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진입을 이게 또 뭐 돈 문제도 있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또 국방비에 또 한계가 또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해야 되고 해군의 뭐 잠수함 사업이나 이제 호위함 사업 프랑스 제지만은 그걸 또 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공군 사업을 조금 미루고 공격기 사업은 또 이제 선택을 했고, 근데 이제서야 다 정리가 어느 정도 진입을 하니까 해군의 호위함 사업이 잘 가고 있으니까 하이급 전투기 말씀하신 그걸 대체하자. 근데 동시에 미국제 그 호넷 전투기 8대하고 이제 SU-30을 동시에 다 묶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돈 비용이 드니까 그 쿠웨이트 공군이 사용하다가 이제 앞으로 도태시킬 예정인 네. 일반 호넷이 있습니다. 레거시 호넷이요? 예, 왜냐면 쿠웨이트 공군이 슈퍼 호넷을 이제 발주해서 도입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잉여라고 그러죠, 남는. 네네. 그래서 레거시 호넷을 이제 어떻게 해다나 그러던 차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가서 인수하겠다. 왜냐면은 말레이시아 공군도 같은 기종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 가져와서 잘 정비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예, 뭐 문제가 뭐 거의 시간이 단축되고 조종사 뭐 양성도 원래 조종사가 또 있으니까 조종사만 숫자만 늘리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일거양득의 어떤 뭐 전력 증강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 그것도 뭐 좀 삐그덕거리다 보니까 그 생각대로 그 진행을 못했어요. 말레이시아 공군하고 이제 쿠웨이트 공군하고. 그래서 현재 그거는 멈춰 있고. 네. 그리고 또 쿠웨이트 공군은 뭐 당분간 그 FA-18CD를 뭐 더 쓸 듯이. 더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한정 쓴다는 게 아니라 또 모르니까 앞날을. 일정 기간 좀 그냥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폴딩, 소위 이렇게 좀 보류된 상태예요. 그 지지부진 이제 이렇게 결론이 못 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이거 새로 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와중에 우리 KF-11이 이제 첫 비행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 사이에 22년, 23년, 4년 이렇게 뭐 출고도 계속 연속적으로 했죠. 6호기까지 비행도 잘 하고 뭐 네. 홍보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저게 마음에 드는데 더군다나 내가 F-50을 사주 이제 도입을 하는데 저거 조건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얘기 잘하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또 말레이시아 측이 전에는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 러시아제 전투기를 또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그쪽하고 이제 관계가 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서방 측의 제재라든지 어떤 견제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단독 사업으로 보낼 수 없고 뭔가 경쟁을 좀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경쟁.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건너뛴 거죠. SU 뭐 35도 아닌. 예, 그것도 SU 57을. 그러니까 이제 KF-11이 역설적으로 네. 그 정도 수준의 전투기라는 거죠. 입지가 완전히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저희 그 디펜스 타임즈에서 이제 뭐 지나간 책이지만은 연초에 네. 그 얘기를 했어요. SU-57대 vs KF-11 가상 공주전을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뭐 저희 뭐 자체 내에서도 이제 우리 편집장이 그렇게 썼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KF-11이. 뭐 블록 1 얘기하는데 이제 블록 2부터는 뭐 충분히 뭐 아주 뭐 넘쳐나는. 현재로서는 지금 SU-57이라는 이 전투기가 보이지도 않는 전투기 아닙니까? 사실상 뭐 시제 양산이라고 그러죠. 좀 뭐 말이 좀 애매한데 시제 양산.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 완전 양산도 아닌, 그다음에 개발 시대도 아닌 중간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래도 뭐 소량 양산 배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전쟁을 지들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 상태가 아니라 멈춰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일반 언론에서 이제 평론을 하기를 소위 그 T-14 아르마타 전차라든지 이 SU-57이 이 러시아 쪽의 군수 산업에다 그런 방산 제품 중에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제조 방법이 다른 거다. 기존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제조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떤 조종하고 라인을 다시 조종하고 우리 마치 KF-11이 갑자기 이제 그 라인 새로 생성하듯이 이번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필요한데 또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떤 비용 뭐 때문에 인력 같은 게 막 다 분산 뭐 이렇게 기존의 또 전투기를 운영 유지 보수에 또 투입을 해야 되니까 엔지니어들은 뭐 돈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금 잠정적으로 이제 멈춰 있죠. 근데 이게 뭐 전쟁이 어떻게 뭐 정리가 되면은 뭐 휴전을 하든지 정리가 되면은 다시 거기다 전력 투구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3개 강대국 중에서 아마 스텔스 전투기는 가장 늦게 이제 보유하게 되는 그 어떤 전력 규모가 결국에는 가져갈 건데 만들어낼 텐데 아마 좀 제일 늦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실제 그런 상황인데 말레이시아가 이제 후보로 모셨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인맥들이 있는 거죠. 미그 19N 도입할 때나 SU-30 도입할 때 인맥들이 또 이제 영업을 한 건데 마음속에 말레이시아 어떤 그거를 결정하는 그 주요 세력들은 KF-11에 더 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FA-50을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공군에 영가급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면밀히 보고 있대요. 개발 그 과정을 KF-21의 뭐 시험 비행 아니면 기본 정보 있지 않습니까? 또 인도네시아하고 문제가 됐던 그런 뭐 비밀 보안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홍보성 정보를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다가 이제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공군 측은 이전에 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 전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다쏘사의 라팔 그리고 사브사의 그리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먼저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KF-21이 유무인 복합으로 간다. 네. 예, 그래서 뭐 이게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레이시아 공군도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전투기를 사야만 또 그만큼 우리가 자기들이 같이 우리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기존에 4세대라 4.5세대라고 하는데 네네.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구형으로 이제 물러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 같은 경우는 후보 기종으로서 적어도 20년 이상 운용된 4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에서 좀 제외를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4세대의 이제 저기죠. 후반기 기종인데 예, 거의 뭐 4.5세대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오늘은 4.5세대라고 자꾸 그 표현을 제가 안 쓰는 이유가 네네. 이 에이사 레이더 도입을 해서 이제 장착해서 실용화 시키는데 버벅댔어요. 둘 다. 유로파이터, 라팔. 10년 사이에 예. 우리 이거 뭐 에이사 레이더 있다 있어 좋다 하는데 완전하게 실전 배치. 그러니까 그 영국 공군이나 유로파이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전체적인 이제 보유 대수에 완전하게 네. 전부 실전 배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이제서야 뭔가 버그를 잡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인티그레이션, 미션 컴퓨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서야 유로파이터나 라팔은 안정화 단계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지켜본 게 벌써 10년 됐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4.5세대로 이제 뭐 바로 이제 대접해주기가 좀 저는 이제 좀 거부감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지금 뭐 유로파이터니 라팔이니 그리펜 같은 전투기를 지금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거는 노후된 기종이다.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최신 기종인 KF-21과 아직은 뭐 시제기인지 양산기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전투기지만 러시아의 SU-57을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뭐 들러리로 세우든 그런 식의 경쟁 구도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말레이시아 MICA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 그만큼 대한민국의 KF-21이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단순한 국뽕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아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저쪽에 먼저 말씀하신 다소 라팔 그다음에 유로파이터는 네. 가면 갈수록 얘는 이제 구닥대로 가는 거예요. 점점 뭐 그래 보여요. 지금 예. 발주되는 거는 예. 그거 이제 전달하면 끝이에요. 그거 다 판매하면은 그다음에 그걸 뭐 어떻게 뭐 무한정 계속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서야 4.5세대로 진입해서 안정화를 이제서 하고 있으니까 그 레이더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네네네. 예를 들어서 크로아티아 공군 뭐 그리스 공군도 있지만은 급하게 이제 요구한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들어갔던 건 납품한 것들은 또 중고기들이 들어갔고 네. 중고기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거 그것도 물론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4세대나 4.5세대냐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우리 이걸 KF-21에 비교하면은 조금 이제 뒤처진다. 어떤 느낌이 뒤처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측에서 공군과 국방부에서 그 동안에 그 전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 뭐 자료 입수 안 했겠어요? 볼 만큼 다 봤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물론 들러리라고 할 수 있는 SU-57하고 우리 또 KF-21에 대한 정보 수집,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책상에 올려놓고 진짜 연구 검토 해야 되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우리 KF-21이 진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거는 역시나 FA-50이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이 형이 또 이제 아주 유명해질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MICA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 KF-21과 SU-57이 붙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SU-57이 지금 뭐 제대로 양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레이시아가 순조롭게 인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뭐 미국이 지켜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숙성이 될 전투기가 되려면은 향후 최소 빨라도 10년은 걸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전쟁 그 관련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 뭐 저는 쉽게 단정을 못 짓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상을 못 하겠어요. 예, 전쟁 때문에도 그래서 양산 일정이나 납품 일정 이런 거에 상당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 다른 또 예를 하나 들으면은 예. 자꾸 이제 언론에서 기사 쓸 거 없으니까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원래 만들어낸 해외 언론, 네. 영어권 언론에서 그 오래된 그 중국의 J-31 뭐 또 이름이 또 약간 뭐 그 외형을 바꿨다고 해서 J-35라는 것도 있는데 네네. 그걸 또 끄집어내요. 그 기사를 이게 실전 배치 이제 하면은 무섭다. 근데 뭐 이게 양산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개발 완료됐다고 선언도 안 했는데 근데 얘를 항공모함에 중국의 항공모함 탑재하면 엄청나게 무섭다. 특히 대만은 이제 끝났다. 네.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근데 제가 살면서 J-30을 처음 얘기 들은 게 2012년도였으니까. 12년도. 근데 아직도 이게 뭐 그냥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실행, 실천, 양산 배치, 운영
안정화 이거는 역시 미국만 한 나라가 없죠. 그걸 실행 실천하는 거 많은 뭐 리스크가 F-35가 있고 뭐 T-7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걸 이겨내고 결국에는 완성하는 거는 미국의 방산업체, 미국의 뭐 국방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하면은 중국의 어떤 게 뻥카라든지 뭐 러시아의 지금 시제품 내놓은 전차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거나 쟤네들 네. 뭐 그냥 종이 뭐 페이퍼 종이랑이다. 그거는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고. 근데 그게 다 이제 실제 뭐 실전 배치나 운영을 할 텐데 예,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두고 보면서 예. 지켜보면 되는 거지. 그 뭐 기사 쓸 거 없다고 해외 언론에서 들어온 걸 받아 그대로 쓰는 거 그건 아니 그거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또 SU-17도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공군도 글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지금의 뭐 SU-27부터 해서 30, 35 이 프랭크 시리즈 네. 그냥 얘네들이 일단 그냥 간단하게 해서 등치가 큰 놈들이야.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냐? 네. 채공 시간, 항속거리, 레이더를 소형화시킬 수 없는 기술 그 당시에 네. 70년대부터 당시에는 그래서 크게 만들어서 출력을 높인다는 아주 근본적인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그냥 얘가 커진 거야. 그러면 지금 와서 네. 얘가 스텔스 전투기 상대하면 어떻게 돼? 먼저 걸리지? 아, 그럼요. 네, 먼저 걸린단 말이야. 바로 잡히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먼저 걸리는 전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군도 결국에는 SU-17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급하니까 좀 그거를 소형화시킨 거, 뭐 네. 수출품이라고 하는데 소형화시킨 게 바로 체크메이트. 얘도 바로 지금 저기잖아, 가라앉았잖아. 그러니까 전시회, 에어쇼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개발로 완전한 그 개발로 지금 이어지지 않고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메이트 얘기를 요즘에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한때 뭐 유튜브에 인기 소재였는데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방산이나 중국의 방산을 무시한다, 기술적인 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실행, 실천, 양산 배치, 운영 이 단계까지 다 지켜봐야 된다 이거죠. 그 과정을. 예, 예. 자,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MIC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 올려진 바로 대한민국의 KF-21. 그런데 지금 이 KF-21 초기 생산 분량들은 4.5세대 기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말레이시아는 5세대급의 KF-21을 바라는 게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빠르면서도 느린 게 네. 블록 2가 2028년부터 우리가 이제 양산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들어내려면은 초도기가. 네. 그러면 이 사업이 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은 태국도 그렇고 사업이 한번 발제를 하지 않습니까? 금방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발제를 해놓고 그러니까 소위 자기들이 서류상에 진입을 해놓고 그렇죠. 들락달락하면서 FA50의 인수 그 과정을 이제 이유로 네. 들락달락하면서 정보 제공도 받고 그러니까 보안상에 이제 어떤 딱 갖춰진 네. 그러면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계속 입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이 우리한테 유리해요. KF-21의 블록 2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공도 결국에는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18대의 FA-50M 경공격기 훈련기를 카이에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2차 주문 18대를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다만 네네.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 약간의 우려는 그 2차 옵션 발주 있지 않습니까? 네. FA-50M. 요게 탈바꿈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어떤 뭐 식으로? 블록 1으로 할 수도 있고. KF-21 블록 1으로? 예. 하나는 공격기 하는 전투기니까 블록 1으로 제한된 말레이시아 이번에 뭐 DSA도 갔다 왔지만은 제한된 국방비예요. 뭐 요즘에는 뭐 호위함도 프랑스제 잘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이게 좀 문제 시간이 그때 가서 또 이게 옵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KF-21로 좀 바꾸면 안 돼 블록 1으로 우리 공대공 전투 초계 비행도 중요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견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은 이제 중국이라고 안 하고 네, 그렇죠. 인도네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 지역이 옛날부터 똑같은 전투기 사는 거야 뭐 스카이호크 뭐 F5 막 서로 네가 그럴 샀어 수 나도 있겠다. 산다. 예. 근데 거기가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닌데 서로 그 신경전은 심하더라고요. 그 나라들이 그 지역.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그렇게 해서 뭐 심리적으로 무기도 그런 똑같은 걸 사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거죠. 거기에 예. 또 싱가포르도 가세를 했고 저 위에 태국도 있고 그다음에 또 브루네이가 아니 브루네이. 브루네이도 뭔가 약간 이제 요즘에 뭐 영향을 받는지 재정비를 하더라고요. 무기 체계가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네네. 좀 교체를 하는 것도 시도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들이 얼망정말 뭐 서로 경제하는 거지. 이 남중국해 두고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그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건 또 아니야. 그냥 자기들 그 영내에서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구도가. 그들끼리.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말레이시아 역시 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 러시아의 SU-57과 함께 딱 두 종목을 올려놓고서 경쟁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 슈퍼소닉 TV에서 예견하는 것은 러시아의 SU-57이야말로 KF-21의 들러리 모델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독보적이네요. KF-21이. 그리고 이제 또 이 얘기를 이제 방송을 듣고 의문시 이제 하실 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그 월간지에 뭐 몇 달 전에 그 비교 경쟁 SU-27하고 KF-21의 장문의 기사를 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공개를 해야 되겠어요. 인터넷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디펜스 타임즈예요. 네, 그래서 디펜스 타임즈 홈페이지에다 한번 좀 올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뭐 납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경쟁이 된다. 우리가 이게 전혀 뭐 밀리지 않는 전투기다. 네네네. 그것도 좀 공개를 좀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오피셜로 떴던 이슈를 저희 슈퍼소닉 TV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행복이 또 저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건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